평소 눈이 졸려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물론 그동안 쌓이고 쌓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눈이 자꾸 처지거나 제대로 뜨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눈 윗꺼풀의 근육 힘이 약해지고 피부가 늘어지면서 발생하는 안검하수 때문입니다. 노인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층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안검하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은 눈꺼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눈꺼풀을 위로 뜨는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상안 검거근과 뮬러시근입니다. 이 중에서 눈꺼풀 뜨는 운동을 담당하는 주 근육은 눈꺼풀 올림근이라 불리우는 상안 검거근인데요. 안검하수는 바로 이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의 틈새가 작아지는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두통, 안구 피로, 약시나 난시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눈을 위협하는 안검하수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은 사람 인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눈이 졸려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인상 자체가 변화되겠죠.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안검하수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윗 눈꺼풀 올림근이라 그래서 근육이 눈꺼풀판을 당겨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꺼풀 올림근이 제대로 눈을 올리지 못해서 눈을 본인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검은 자를 많이 덮은 상태, 즉 윗 눈꺼풀 테두리와 아래 눈꺼풀 테두리 사이의 거리를 눈꺼풀 틈새라고 하는데 네네. 그 눈꺼풀 틈새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를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윗꺼풀의 근육 자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검하수는 왜 생기는 겁니까? 안검하수는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성 같은 경우는 태아 때 그 윗 눈꺼풀 올림근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덜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근육은 태어난 다음에는 발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한 근육이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덜 떠지는 안 그런 되는군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후천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하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노인성인데요. 네,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그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근육 힘 자체가 약화되고 눈꺼풀 뜨는 근육이 당겨도 눈이 원하는 크기로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노인성으로 인한 안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 동자를 수술해서 수술 이후에 그 근육에 약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외상 아니면 신경성 질환 같은 경우에 그 근육 힘이 약화되는 그런 전신성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바쁘잖아요. 예.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사실 눈 뜨기도 힘들고 눈꺼풀이 무겁기도 한데 이게 안검하수 때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네네. 안검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눈의 크기라는 것은 워낙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뭔가 좀 시야가 답답하다,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살짝 올려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네 라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본인이 거울 앞에서 눈꺼풀 피부를 살짝 들고 이마 근육의 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윗 눈꺼풀 테두리가 검은 동자의 상당 부분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검은 동자의 한 30% 이상이 가려져 있으면 안검하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의 반 이상이 가려지면 네, 반 이상이 가려지면 보이는 시축도 가리니까 네네. 보이는 것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꺼풀이 계속 눈동자를 덮고 있잖아요. 상당수를. 네. 그러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검하수가 있다고 해서 안검하수가 지속되면 시력에 지속적인 저하가 생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물론 소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소아 0세에서 약 8, 9세까지 시력 발달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시력 발달 시기에 안검하수 때문에 시축이 가려져서 들어오는 시자국이 없다면 실제로 시력 발달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약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시력 발달이 덜 된 상태에서 시력 발달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마치 키가 덜 큰 상태에서 성장판이 닫혀서 작은 키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안경으로 교정하려고 해도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약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생기는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약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는 본인이 그 자체로 시력의 점진적인 저하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결국은 안검하수 때문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는 정말 시추까지 내려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눈동자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질환,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생기더라도 본인이 일찍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눈꺼풀의 근력이 노화 등의 이유로 약해져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인 안검하수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안검하수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3만여 명으로 2014년 2만 1천여 명보다 9천여 명 더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3명 중 2명가량이 50대 이상인 중노년층으로 중년의 질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요. 중년의 환자가 느는 것은 고령화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보다 젊고 밝게 살려는 의식의 변화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렷한 눈매, 아름다운 눈매를 방해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평소 알쏭달쏭했던 안검하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면 안검하수가 생긴다. 사실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로 안검하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해 주시죠. 네, 진실입니다. 생길 수가 있군요. 네.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예.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크게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그 직경이 하드 렌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네. 위쪽 면이 눈꺼풀의 뒷면, 안쪽 면, 뒷면과 계속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 눈꺼풀 뜨는 근육에 계속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고요. 그런 기계적인 자극 때문에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컨택트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네. 혹시 안검하수가 회복되는지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근데 사실 너무나 다른 질환이잖아요. 예. 백내장은 눈동자가 하얘지는 질환이고 안검하수는 이 위 눈꺼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질환인데 이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진실입니다. 백내장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은 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서 백내장과 안검하수의 유병률의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렇다고 안검하수란 질환이 병의 기전에 있어서 백내장을 유발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두 가지 질환 모두 노화가 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안검하수를 가지신 분들에게서는 백내장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백내장 수술 계획이 있고 그런 분들은 혹시 내가 그러면 안검하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눈꺼풀에 대한 확인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와 백내장, 녹내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보니까 네. 안검하수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은 같은 것이다. 요거 사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같은 수술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다. 같은 수술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세요. 우선 실제로 쌍꺼풀 수술하면 눈이 커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에서 눈이 커진 것은 아니고요. 네.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쌍꺼풀이 없어서 눈꺼풀 피부 때문에 가려졌었던 본인의 눈이 제대로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검하수 수술은 피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더 깊은 레벨의 눈꺼풀 뜨는 근육을 당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 목적도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 주름을 생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안검하수 수술은 실제로 눈꺼풀 틈새가 더 커지게 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무조건 전문의에게 꼭 확인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안검하수 환자 직접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평소 눈이 피곤하고 졸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그럼 실제로 본인이 눈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시원하고 더 잘 보이는 느낌을 받으시고요. 네, 안검하수는 우선 눈꺼풀 틈새의 크기, 눈꺼풀 뜨는 근육의 힘 등을 측정해서 안검하수 여부를 진단하고 기본적인 안과 검사인 시력 검사, 안압 검사, 동공 반응 검사, 눈운동 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과 감별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다른 병력은 없는지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안검하수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눈동자 중앙에서부터 부위 눈꺼풀 테두리 간의 거리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셨고 주변에서도 졸려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면 수술적인 교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의 수술 방법은 눈꺼풀 뜨는 근육의 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요. 눈꺼풀 뜨는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일정 수준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을 하고요. 안검하수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수 약물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안쪽으로 결막 절개를 통한 뮬러근 결막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키워드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닥터 스픽. 자, 안검하수와 관련해서 안과 전문의 국경훈 원장이 꼽은 닥터 스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닥터 스픽은 미용보단 기능이다. 미용보단 기능을 지금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걸 꼽아주셨을까요? 네, 물론 미용적, 즉 심미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눈꺼풀 같은 경우는 계속 눈을 뜨고 감고, 즉 눈 동자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검하수 진단에 있어서 혹은 안검하수 수술에 있어서 눈동자를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드린다면 안검하수 수술로 눈꺼풀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건조증이 심해지거나 그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안과적인 평가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수술 후에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심미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수술 이후에 불편함과 부작용을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보단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관리법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선천적으로 생기는 건 어떻게 네. 못하겠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안검하수는 그래도 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생활 습관만 교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100% 예방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안검하수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혹시 눈을 자주 비비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눈꺼풀 올림근이 약화되거나 결합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버릇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그런 버릇은 안 하도록 없애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예방은 힘들더라도 생활 습관 조금만 교정하면 가능성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안검하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병원에 방문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우시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내가 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안검하수, 즉 모습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내 외모, 모습 많이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검하수를 가지고 계속 불편하게 생활하시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마를 자꾸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그러시다 보면 두통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안검하수가 어떤 원인에서 온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그것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들으시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 꼭 내원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국경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죠. 그런데 이 쌍꺼풀 수술 하나를 시행할 때조차도 안검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간과하고 쌍꺼풀 수술만 한다면 더 졸린 눈이 되거나 쌍꺼풀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우니까요. 반드시 안검하수에 대한 검사가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